안녕하세요. 화려한 도시의 야경,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업가의 강연, 값비싼 자동차의 질주, SNS에 넘쳐나는 부와 성공의 증거들, 우리는 매일 그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심장에 차가운 쇳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은 기분을 아십니까? 재능, 노력, 열정 같은 단어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으로 들리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노력은 그저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거미줄처럼 얽힌 학연과 지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행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지만 우리는 한 번의 실패가 곧 나락입니다. 그들은 가볍게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에게는 절벽을 오르는 사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운명에 순응하며 그렇게 서서히 잠식되어 갑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낼 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값싼 희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안일한 자기 연민을 박살내고 당신을 잠에서 깨워 스스로 만든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당신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산은 바로 그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불을 통해 금이 시험되듯 역경을 통해 강한 인간이 드러난다. 당신 앞에 역경은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인간인지 아니면 그저 불평만 늘어놓는 껍데기인지를 시험하는 신의 용광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 용광로에서 살아남아 순금으로 재련되기 위해 당신의 뼈와 살에 새겨야 할 생존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아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죽어라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낡은 당신을 죽여라. 성공의 첫걸음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로 어제의 당신을.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의 게으름, 당신의 변명, 당신의 나약함, 당신의 작은 상처들까지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이래. 상처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 내일부턴 진짜 할 거야. 이 모든 자기 연민과 타협의 목소리들을 오늘부로 처형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은 신이 죽은 세상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초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신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나약하고 변명하는 자아라는 신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은 이 말을 부적처럼 되뇌이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은 고통을 견디라는 수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고통의 화신이 되어 과거의 나약한 당신을 불태워 죽이라는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변명과 타협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당신을 좀먹는 모든 목소리를 남김없이 적고 그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자기 파괴는 쾌락이 아닙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싶은 욕망을 파괴하고 편안하게 누워 유튜브를 보고 싶은 욕망을 파괴하고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파괴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를 것이고 당신의 몸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 모든 비명과 저항을 무시하고 당신의 목표를 향한 냉혹한 집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습관을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낡은 자신을 파괴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가장 큰 적은 세상의 편견이나 불공평함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생해온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그를 죽이십시오. 인정사정 없이 철저하게. 두 번째, 고독을 무기로 삼아라. 당신은 외로움이 두려워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친구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당신에게 인간관계는 사치입니다. 특히 당신의 목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심을 비웃고 당신의 노력을 유난 떤다고 폄하하며 당신을 자신들의 나태한 세계로 끊임없이 끌어내릴 것입니다. 대중은 진실이 아니라 단순함을 원한다. 니체의 이 말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깊은 고뇌와 절박한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자신들의 초라함이 정당화되기를 은연중에 바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에 필요한 전략적 관계를 제외한 모든 감정적 쓰레기통 같은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술자리, 의미 없는 단톡방,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의 하소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천재는 고독 속에서 가장 빛난다. 당신은 천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는 혼돈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고요와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당신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당신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우고 당신의 지식을 더욱 단단하게 쌓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약점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이 단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변했다, 이기적이다 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당신이 정상에 섰을 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당신 주위로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리의 보호를 받는 양은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황야를 달리는 늑대만이 살아남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을 포식하라. 당신은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 마음의 양식을 위해?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대신으로? 전부 틀렸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당신에게 독서는 그런 한가한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냥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진부하면서도 이 말처럼 뼈아픈 진실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당신은 머릿속에 칼과 방패 그리고 성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은 당신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당신은 지식을 섭취하는 수준을 넘어 포식해야 합니다. 사자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얼룩말의 목을 물어뜯듯 당신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당신의 피와 살로 만들기 위해 개걸스럽게 읽고 분석하고 완전히 소화해야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읽으십시오. 경제, 역사, 철학, 심리학, 과학, 예술 분야를 가리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우물만 파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우물을 파서 서로 연결하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가 타이포그래피 수업에서 얻은 영감으로 아름다운 매킨토시 폰트를 만들었듯 당신이 지금 무심코 읽는 한 줄의 문장이 훗날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냉혹한 원리에 대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며 권력의 속성을 배우고 손자병법을 읽으며 승리의 전략을 익히고 인간관계론 같은 순진한 책 대신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파고들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동시에 당신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채우기 위해 더욱 미친 듯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읽어야 합니다. 이동하는 모든 시간에 귀로는 오디오북을 듣고 눈으로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지식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끊임없이 단련해야만 강력해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빼앗고 쟁취해야 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점잖은 선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지식을 갑옷으로 삼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심가들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길입니다. 네 번째, 치욕을 자본으로 삼아라. 누구나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술에 취해 잠시 외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치욕의 순간을 당신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상사의 얼굴을, 당신의 가난을 경멸했던 옛 연인의 눈빛을, 당신의 가능성을 무시했던 면접관의 목소리를, 그 모든 순간의 온도, 습도, 냄새까지도 기억해내십시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장애물은 곧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길을 밝히는 횃불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노와 수치심은 파괴적인 감정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당신의 경쟁자를 파괴하고 당신 앞의 장벽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모든 굴욕은 당신의 부채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어야 할 빚입니다.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원한 패배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치욕 노트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모든 모욕과 거절의 순간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노트를 읽으십시오. 편안해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노트를 펼치고 당신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피십시오. 그 치욕의 에너지를 당신의 목표를 향한 연료로 전환시키십시오.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를 말합니다. 그것은 강자의 여유이거나 약자의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직 강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용서는 사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생각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검은 분노와 도끼를 인정하고 그것을 당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만드십시오. 성공은 아름답고 우아한 과정이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 벌이는 개싸움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물어뜯으려 하는 개들을 향해 더 크게 짖고 더 아프게 물어뜯어야 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를 물어뜯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따라 당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공격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으로 다섯 번째, 시간을 식민지배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공평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재벌의 아들에게도 빈민가의 당신에게도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다를까요? 그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당신은 시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당신의 24시간을 당신의 제국처럼 여기십시오. 단 1초의 영토도 낭비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시간의 무자비한 독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세네카의 이 경고를 당신의 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웹서핑으로, 남의 삶을 훔쳐보는 SNS로, 내일의 걱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은 죽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분 단위로 계획하고 기록하고 분석하십시오. 마치 가장 까다로운 부하 직원을 감시하듯 당신 자신을 감시해야 합니다. 계획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은 즉결 처분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은 당신의 목표를 향한 복무여야 합니다. 아침에 10분 더 자기 위해 알람과 싸우는 당신은 전쟁터에서 적에게 등을 보이는 병사와 같습니다. 점심시간 후 밀려오는 식곤증에 굴복하는 당신은 성을 지키다 조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당신 시간의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철저하게 당신의 의지 아래 복종시키십시오. 워라벨이라는 말을 잊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여유로운 구어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삶이 곧 일이고 일이 곧 삶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당신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총력전의 상태여야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 취미 생활, 휴식, 당신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모든 활동은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의 경쟁자들은 당신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쉬는 동안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치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받침점만 준다면 지구라도 들어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시간은 지렛대이고 당신의 목표는 받침점입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단 하나의 받침점에 집중시킬 때 당신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을 식민지배하십시오. 그곳의 유일한 법은 당신의 의지이며 유일한 목표는 당신의 성공입니다. 6번째, 육체를 개조하라. 당신의 정신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그것을 담는 몸이 녹슨 칼집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아무리 뜨거운 불꽃이라도 그것을 담는 육체가 연약한 유리 그릇이라면 금세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결국 당신의 체력과 정신력, 즉 육체의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극적인 음식, 편안한 잠자리, 육체적 안락함을 추구하며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전투 병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달리십시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쇠질을 하십시오. 음식은 생존을 위한 연료로만 생각하고 당신의 몸에 독이 되는 모든 것을 끊어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를 단련하는 수련입니다. 조금만 덜을 외치며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당신의 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육체의 고통을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삶의 다른 고통들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스케시스, 즉 극기 훈련을 실천했습니다. 일부러 추운 날 얇은 옷을 입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며 스스로를 불편함에 노출시켰습니다. 안락함은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극기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찬물로 샤워하고 하루 한 끼를 굶어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끊임없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육체는 단련되고 당신의 정신은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일해야 할 때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가 아닙니다. 강철처럼 단련된 당신의 체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냉철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힘은 맑은 정신에서 나오고 그 맑은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한계까지 밀어붙여 개조하십시오.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며 땀은 당신의 성수입니다.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위대한 정신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철의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7번째, 운을 사냥하라.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운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운을 사냥한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조차도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당신은 기회가 올 만한 곳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창조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들의 변명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 자신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창조해야 하고 당신의 운명을 직접 조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쌓아온 지식, 당신이 맺어온 전략적 관계, 당신이 단련한 육체와 정신,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블로그든 유튜브든 SNS든 당신의 생각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이용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토를 표시하는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들의 언어와 생각, 행동 방식을 배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그들의 네트워크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 침투하는 스파이와도 같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실패를 찾아다니십시오. 100번의 시도 중 99번이 실패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두려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거절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 즉 운명의 여신은 용감한 자에게 미소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운명은 거친 강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지만 용기와 기술을 가진 자는 그 흐름을 바꾸고 제방을 쌓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에 끌려다니는 조각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스스로 폭풍을 일으키고 그 폭풍을 타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기회를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거나 당신만의 새로운 자리를 피로써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돈 없고 백 없는 당신이 운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파괴, 고독의 절대화, 지식의 포식, 치욕의 자본화, 시간의 식민지배, 육체의 개조, 그리고 기회의 창조. 이 7가지 법칙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큰 고통과 고독 속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이 길은 춥고 어둡고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응원해주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고 좁은 번데기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거부하는 애벌레는 영원히 땅을 기어다닐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안락한 어제의 당신으로 돌아가 세상을 탓하고 남을 질투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당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창조하여 당신의 운명을 직접 쟁취하는 전사가 되시겠습니까? 세네카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때 삶은 이미 끝나가고 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세상을 탓할 시간도 스스로를 연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던져진 이 7개의 지옥행 티켓을 당신의 운명을 바꿀 황금 열쇠로 만들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실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어제의 당신으로 돌아가 스크롤을 내리며 남의 성공을 질투하며 하루를 마감하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